자, 다음은 네티즌들이 오늘 가장 많이 본 사회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총기 살인 사건. 범행 동기가 아주 오리무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언론이요, 피의자인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해당 언론이 아버지가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경찰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일단 관련 보도부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일 투입된 프로파일러 2명한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줬는데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 이렇게 피의자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아들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 경찰이 피의자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한 지난해 총기 제작에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건 맞는데 그게 범행 동기로까지 나아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끊어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네. 이 자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유족들도요, 이 피의자에게 꾸준히 지원을 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일단은 지금 2000년에 전처와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살고 있는 도봉구의 70평형대 대형 아파트의 경우 2008년에 전처가 매입을 했고 전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리비도 전처가 부담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것 전처 또는 자식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유족의 입장문이 나온 건데 네. 이렇게 피의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건 자식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게 전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락도 자주 했고 뭐 명절이나 생일 같은 경우 특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해한 것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유족 측에서 냈던 입장문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 전 부인 주장으로는 피의자가 열등감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들어서 뉴스로. 근데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살아봤던 전처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면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예. 피해자를 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고요. 번번이 피해자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서 왜 실패했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지 않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서적으로도 배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피의자의 입장을 보면 무직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전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처의 입장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피의자의 입장이 일단은 직업이 없는 상황이고 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게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현재까지도 자신감이 충만한지는 좀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과 가족이 바라보는 나 자신, 그리고 제3자가 바라보는 나 자신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전처의 입장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통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행 동기, 이거는 여전히 미궁이다,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네. 유가족을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프로파일링 결과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유족 측에서 돈 문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착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의 착오인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융거래를 통하면 얼만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또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가 규명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전처가 관리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사건 초기에 나왔던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주민들이 피의자가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주민들이 나눠내고 있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피의자는 왜 범행 동기를 숨기고 있는 건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의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면 내적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있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동기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봐요. 예를 들면 가정 불화다, 뭐다 이런 걸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기 뭡니까? 라고 명시적으로 딱 정리해서 딱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은 자기가 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다 얘기한 거예요. 지원금도 끊었고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그 엄마만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수사가 미진하면서 각종 이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피해자가 주장했던 게 가정 불화였고 그다음에 나왔던 목소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다 유족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족 측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된 지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범행 동기 규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측들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유족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